오늘은 최근의 평형킥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평형킥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평형으로 앞으로 가기만 한다면 특별히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면서도 추진력도 좋은 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현대의 평형 킥과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킥과의 확연한 차이는 엉덩이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무릎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이고 발을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릎이 내려가면서 저항이 심해지고 발이 지나치게 외회전을 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레베카 소니의 킥을 보면 확실히 간결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두 선수의 킥을 살펴보아도 아담 피티 선수의 킥이 확실하게 간결하고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킥을 간결하게 하는 걸까요? 이 선수는 평영 2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던 일본의 기타짐의 고스케 선수입니다. 어쩌면 이 선수가 킥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발바닥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릎의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와 발목의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 발바닥을 추진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평형킥의 시작은 둔부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물 표면과는 평행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당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몸에서부터 무릎까지가 직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은 밑으로 내려가고 뒤꿈치는 물 표면과 평행하게 엉덩이 쪽으로 당겨져야 합니다. 이때 발바닥은 물 표면을 향해 있습니다. 다리를 당기는 동작이 거의 완성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무릎까지는 직선을 이루고 있고 뒤꿈치는 여전히 물 표면에 있습니다. 다리의 당기기로 거의 끝나가면서 발목을 돌려서 발바닥이 뒤를 볼 수 있도록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새끼 발가락을 뒤쪽으로 밀고 엄지 발가락을 수영장 바닥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발바닥이 뒤를 향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발에서 무릎까지 이루어지는 각도와 물 표면이 이루는 각도는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보다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 발바닥이 최대한 뒤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면적을 넓히기 위해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새끼발가락은 최대한 뒤쪽으로 젖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를 뒤로 밀면서 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은 완전히 젖혀서 바깥 방향을 향하고 있고 양발의 간격은 무릎보다 조금 넓게 킥을 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계속해서 뒤로 밀고 있지만 발의 위치는 물 표면에서 그다지 깊게 이동하지 않고 거의 제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벽을 미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바닥을 벽에 대고 엎드려서 발로 벽을 미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킥에 미는 동작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때도 발의 위치는 물 표면에서 별반 깊게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발은 제자리에 위치하고 무릎이 올라가고 몸이 앞으로 밀려갑니다. 킥을 완성하면 바로 유선형 자세로 돌아옵니다. 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발의 위치는 거의 물 표면에 위치하면서 당길 때나 찰 때나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발끝까지 완전히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서로 마주보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영상은 아담 PT 평형 모습입니다. 킥을 차는 것을 보면 킥을 찬 이후에 다리를 벌리는 동작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킥의 시작 전 유선형 자세 끝나면서 바로 유선형 자세를 취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킥의 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이 무릎보다 아주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이 무릎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지만 무릎보다 아주 약간만 밖으로 나갈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선수는 킥을 차면서 바로 다리를 모으고 위에 있는 선수는 다리를 지나치게 넓게 차서 다리를 모으는 동작에 쓸데없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킥을 넓게 차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킥을 넓게 차게 되면 무릎에 통증을 유발할 뿐더러 쓸데없는 시간과 힘을 쓸 뿐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조금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킥 전체를 보자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무릎에 유연성이 없는 사람과 허리에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킥을 넓게 차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평형 킥을 찰 때는 무릎을 중심으로 발을 회전시키되 너무 넓지 않게 차는 것이 추진력은 잃지 않으면서도 킥을 빠르게 찰 수 있으며 무릎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형 킥을 차면서 발을 지나치게 엉덩이에 가깝게 당기지만 않으면 무릎의 유연성이 지나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형 킥을 위해서는 발목의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목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은 그다지 부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목의 유연성 훈련 방법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